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해커스 변호사 형사법 허정입니다. 날씨가 아직 좀 무덥죠. 네, 무더운데 이제 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교차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이제 벌써 8월 이제 후반이 돼 가면서 이제 점점 날씨도 좀 이제 선선해질 거고, 이 시기가쯤 되면 이제 이런 시기가 되면 딱 느껴지는 게 이제 변시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게 지금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봤더니 한 약 140여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미 많은 설명회를 거듭하면서 뭐 공부 방법이라던가 또 우리 이제 해커스만의 특장점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영상으로 보시건 이 자리에 계시건 뭐 그런 공부 방법 같은 걸 참고하실 분들은 앞전에 영상들을 이제 윤동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는 남은 140여일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건데, 이제 저희가 곧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윤도환 교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진도별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진도별 모의고사를 어떻게 가져갈 거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 도대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공부 방법이라던가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이따가 2부 때 윤도환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 그 진도별 모의고사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혹시 이 자리에 올해 이번 주에 진행된 팔모를 치신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팔모 치셨나요? 아직 안 보셨어요? 좀 아쉽긴 한데 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팔모를 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진행된 바로 이제 그 형사법을 문제를 봤거든요. 받아보고 이제 객관식, 기록형 그리고 사령을 다 체크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읽으면서 제가 스스로 읽으면서 많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8월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형사법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8월 모의고사는 정말 뭐 거의 뭐랄까 뭐 최신 판례 향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실 대중을 좀 잡기가 힘들어요. 뭐 저 약간 클래식파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리딩되는 판례를 사례로 내신 분들도 있고, 좀 실무가에 가까운 게 최신 게 조금 연령이 좀 낮으신 교수님들이 만약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최신 판례를 위주로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거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 양쪽을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팔모처럼 이렇게 최신 판례를 내버리면 사실 뭐 교수님 저가 됐건 아니면 강사 저가 됐건 1000페이지가 넘는 기본서를 20번 돌리건 30번 돌리건 절대로 최신 판례를 보지 않은 사람은 방금 보고 아무리 자기보다 실력이 낮은 사람보다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 고시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보니까 형사법 문제가 거의 최신 판례 사례, 기록형 그리고 객관식까지 공이 안 나온 데가 없이 거의 다 최신 판례를 또 이 오선지로 쓰기도 했고 정답 답안지로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최신 판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안 보시면은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변호사 시험 자체가 이 실무가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를 절대 안 하시면 좋은 점수 받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번에도 그 일순환 그 암기장 강의도 진행했고 7월달에 최신 판례 강의도 했는데, 이제 제 책 보시면 거기 다 별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별표 표시 보시면 3개가 사례형까지 나올 법한 쟁점, 그리고 2개는 무조건 객관식에 나오는 쟁점인데, 올해 그리고 작년까지 해서 약 2년간의 판례들 중에서 올해 중요한 판례 전부 나왔어요, 문제. 그리고 더군다나 이 주거침입은 21년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법원 판례 제가 정리한 것까지만 한 10여 개 정도가 됐는데, 최근에 나왔던 그 10여 개 상가에 들어가서 추행했던 판례랑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추행했던 판례, 그 두 개를 올해 32점짜리 문제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출제 경향 자체가 저희들은 이런 것만 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탁 문제로 내기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시에 정설이 하나 있죠. 많이 본 사람은 절대 못 이기고, 그리고 어제 본 사람 절대 못 이기고, 방금 본 사람 절대 못 이긴다. 이 말이 곧바로 이 진모에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뿐만이 아니고 저보다 훨씬 구력이 높으신 뭐 김양 변호사님, 또 윤도환 교수님, 뭐 공태현 변호사님 등등 저희 해커스 1타 강사진들이 뭐 1년 내내 말만 1년 내내지 사실 뭐 밥 먹고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올해 시험이 뭐가 출제될까? 근데 그런 모든 1년 과정들의 엑기스가 진모에 집약이 돼 있는데, 그 진모가 지금 민사부터 시작해서 일단 민사가 회차가 가장 많을 거고, 민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과목들은 이제 6회차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하루에 100점씩 사례를 칩니다.
하루에 100점씩 사례를 치고 그리고 20문제 객관식 매일매일 시험을 치는데 그 100점이라던가 20문제가 그냥 막연하게 뭐 우리 변시 기출이라던가 법전형 모의고사가 아니고 내년에 곧바로 변시에 나올 법한 쟁점들만 정말 집약해서 저희가 녹이거든요, 거기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의 공통된 전제이긴 하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말은. 왜냐면 진모에 이제 이런 것들을 녹이기 때문에 진모를 쳐보고 학습하고 공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올해 이런 팔모처럼 최신 판례를 대거 사례형 문제라든가 기록 또는 객관식 문제에 넣어버리면 이 기본서만 달달 본 친구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140여일 남은 시점에서 팔법의 모든 최신 판례 최소한 제가 알기로 민법은 한 300페이지 이상이 되죠. 그런 것들을 모두 내 스스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보겠다는 것도 시간상으로도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효율성과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내 점수 향상 같은 것들의 어떤 그런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진모를 통하면 왜냐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교수님들이 그 진모의 그 내년에 시험 출제될 이제 리딩 판례 그리고 최신 판례 중요한 판례들을 모두 녹이기 때문에 진모 과정만 잘 따라오시면 훨씬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재학생 여러분들 역시도 이제 거의 학기가 종강이 되셨죠. 근데 이제 혼자서 마지막 교과서를 정리하시는 것보다 최근 1, 2년 내 이런 판례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사례화나 기록화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들은 사람과 그런 선입견이 있는 상태로 본시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고려하시더라도 진모 과정을 따라오신다면 저는 훨씬 뭐 당연히 합격권에 계신 분들이라면 훨씬 좋은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좀 기본기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내가 조금 이제 합격이 좀 불안하신 분들이라도 진모를 좀 통하신다면 훨씬 좋게 내가 어떤 가성비를 가지고 훨씬 합격을 바라보기에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기억을 하셔서 반드시 진모,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진모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매일 100점 사례형 시험 치고 객관식 20문제 치고 리뷰하고 하루에 거의 12시간, 13시간 이상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거의 2달이거든요. 그 2달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법전형 3차 모의고사를 치죠. 그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과정을 이겨내셔야지만 반드시 내년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진모가 워낙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이런 엑기스들만 모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법리들을 소화하신다고 하면 저는 합격하시는데 충분할 거라고 저는 장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막연하게 이제는 막 내가 가진 것들을 그냥 뭐 회독수만 늘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들이 도대체 사례 출제될 거고 기록이 출제될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나만의 각 과목별로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판례 같은 건 좀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혹시 사례로 나온다면 키워드는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 분량은 이 정도로 가져가겠다. 그런 게 없다면 이미 아무리 저희가 CBT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시간 부족했던 사람은 계속 부족할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1순환 벌써 2순환 학생들 시험을 매일 쳐보고 참석해보고 학생들 시험 치는 걸 다 감독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계속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고려하신다면 사실 뭐 지금 시기에 뭔가 지금 설명해 하는 것도 좀 뭐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거나 그러신 분들은 벌써 이제 학원을 정하고 공부하셨을 법하긴 하는데 혼자서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학원을 선택하셔서 진모부터 응시하신다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왜냐면 이 진모 과정 자체가 뭐 적은 양도 아니고 그 중요한 것들만 하기 때문에 이것들만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또 마지막에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변시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거는 재학생이 됐건, 뭐, 재진행 이상이 되셨건, 아니면 뭐 이제 내년에 변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됐건, 공통적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이제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나 자신이 컨트롤이 잘 안 되죠. 사실 그거는 뭐 전국에 수석을 하건 아니면 뭐 꼴찌를 하건 다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다 공통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시험이 더군다나 우리 국가고시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140여일 남은 시간 요 상태에서 이제 나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할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컨트롤이 안 돼요. 정말 다
다수 중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나 자신을 이겨내면서 이제 변식 그 1월 달에 가장 추운 변식까지 이 어떤 성실함을 유지하고 견제해 간다. 그게 정말 녹록지 않고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오고 학원에서 관리를 받는 겁니다. 지금 저희 이제 해커스 관리반에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고 또 같은 내년에 13회 변호사 시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같은 문제를 풀고 같은 시간에 뭐 같이 답안지를 제출하고 또 같은 시간에 또 휴식도 취하고 또 기록형도 같이 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가 나 스스로의 어떤 의지라기보다는 어떤 루틴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그냥 학원 오셔서 내 의지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앉아서 그냥 학원에서 주는 문제 풀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하시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모 과정 거의 2달 정도 되거든요. 진모 끝나고 법전역 치면 일단 70여 60여일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럼 12월 12월 달엔 그냥 내가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반복해서 본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남은 2달간 140일부터 한 이제 한 90일, 80일 남을 때까지를 나 혼자서 공부한다고 하면 아마 작심 3일은 뭐 당연히 안 될 거고 작심 하루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봐둘 책들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뭘 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점수 향상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뭐 이거는 처음 설명할 때도 그랬고 끝나는 설명할 때도 아마 똑같이 말씀드릴 건데 항상 여러분들 뭐 무한한 가능성 그거는 항상 여러분들을 무한정 신뢰하셔도 돼요. 하지만 내 자신의 의지력 같은 거는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하루 이틀 막 밤새서 공부하고 3일부터 남은 일은 다 놀고 이래버리면 사실 고시에서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반에 들어오셔서 진모 따라가시면서 마지막 4순환, 5순환 파이널까지 따라가시면 저는 지금도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조금 결단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모 과정을 완수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진모를 내가 열심히 따라가겠다. 그리고 내가 12월 31일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자리에 우리 관리반에 앉아 있겠다. 이런 마음만 있으시다면 앞으로 남은 5개월도 충분히 우리가 합격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팔모도 다 끝난 상태고 뭐 나 혼자서 한 4, 5개월 공부해 왔는데 뭐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오히려 또 점수가 역전되는 현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방금 본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혼자 140여일 남은 시간 동안 정리해가는 건 시간적으로 일단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에 오셔서 각 1타 강사님들께서 정리해주신 자료들 보시면서 시험 치시고 리뷰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년에 어떤 시험이 출제될지 선입견을 갖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모 따라오시면서 남은 시간을 관리반에서 투자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은 저는 합격하는데 절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책에다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의고사 문제라던가 또 이제 680 모의고사 해설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 그리고 올해 3번 진행됐던 시험 그리고 이제 진모만 충분히 보신다면은 뭐 저희는 합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제가 뭐 한 200여일 남은 시점이라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깊이 고민하신 다음에 결단하시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뭐 고민할 여지도 없는 시간이죠. 사실 140여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깊은 고민은 오히려 시간만 늦출 뿐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단하셔서 관리반 등록하시고 각자 이제 부족한 과목이라던가 아니면 전문가인 이제 강사님들 상담을 통해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또 효율적으로 보낼지를 상담을 하신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말씀 절대 잊지 마시고 진도별 모의고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결심을 하셔서 빠르게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겠고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미 앞전에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건 2부에서 이제 윤도현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